안녕하세요. 오늘이 멍삼촌 양삼촌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. 오늘은 슬개골 탈구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슬개골 탈구는 강아지들에게 들어보셨을 법한 강아지 관절 질환인데요. 만약 증상이 발견될 시 곧바로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. 그 전에서도 집에서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7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아이들은 대체로 아픈 것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잘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반려견이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. 우리가 일어서거나 앉을 때처럼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고,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 턱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산책을 싫어하게 되거나 산책 시간이 짧아졌을 때입니다. 산책에 반응하지 않거나 산책을 1시간씩 하던 아이가 30분도 안 된 채 주저앉는다거나 힘들어할 때 다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로는 평소에 안 그러다가 산책할 때나 걸을 때 특정 뒷다리가 절뚝거린다거나 모래를 밟은 것 마냥 깨끗발을 딛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다리에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아이가 서 있을 때 특정 뒷다리가 떨리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, 만약 슬개골 탈구가 될 시에는 우리 반려동물이 인대 또는 근육이 올바르지 못하게 성장하게 되어 뒷다리 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가진단법 5번째는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뒷다리를 만졌을 때 싫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강한 통증을 느껴 아픈 부위를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6번째, 높은 곳에 오를 때 머뭇거리거나 못 올라가게 되는 증상이 관찰됩니다. 만약 소파나 침대에 평소에 잘 뛰어 올라갔거나 강아지 계단에 평상시에는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행동을 주저하는 모습이 갑자기 보이게 된다면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7번째, 산책할 때나 집에서 걸을 때 평소에는 반려견이 똑바로 정면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음을 보이게 된다면 특정 뒷다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가진단법은 반려견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고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, 항목이 만약 3가지 이상 해당하게 된다면 동물병원에서 무릎 관절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가진단법을 체크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슬개골 탈구의 예방법을 알아봐야겠죠? 첫 번째로는 앞다리를 들고 두 발로 서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. 반려견의 신체 구조상 척추와 뒷다리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자세이므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률을 높이는 행동입니다. 두 번째, 높은 곳에서 점프하거나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 점프하는 것이 익숙한 강아지들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파 등을 올라가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뛰어내리거나 점프를 하게 되면 슬개골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. 체중이 표준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 슬개골 탈구 위험이 더 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량을 늘려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집에서 알 수 있는 슬개골 탈구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부터 예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반려견의 증상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꼭 알아채 주세요.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, 쌤이.